네,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종전 합의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뜨거운 모습 보여줬었고 미국 증시도 그랬습니다. 근데 또 간밤에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그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순환매 정도. 순환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순환매도 있고 그다음에 세 가지를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지나치게 반도체 쪽으로 몰려있던 자금들이 일부 빠져나가서 지금 경기 순환 관련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물가가 떨어질 거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소비가 좀 살아날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동안 많이 쉬었던 뭐 월마트라든지 그다음에 네.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미국도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전쟁 기간 동안은 이상하게 우리 예전에 코로나 기간 때 이상하게 신재생 에너지, 뭐 2차 전지 쪽으로 쏠렸었잖아요. 예. 그죠? 그런 것처럼 이번 전쟁 기간에는 오로지 반도체에 다 쏠렸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해소되는 국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빼서 그럼 어디로 갔냐 네. 보니까 이제 그 경기 순환제만 산 게 아니라 스페이스X도 많이 샀죠. 스페이스X. 네, 스페이스X가 생각보다 수급을 좀 많이 빨아당기고 있다. 장중에 뭐 한 9%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스페이스X 효과가 아직까지도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게 또 상승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자금들이 쏠리죠. 예. 한번 얻어 맞아야 이제 정신 차리고 뭐 이럴 지금은 텐데. 사고 싶은데. 지금은 사고 싶죠. 예. 예, 올라가면 너무 사고 싶죠. 200불 넘어가니까 더 사고 싶고. 이제 그쪽 이제 스페이스X는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수급을 좀 빨아당기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FOMC에 대한 경계감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건 이제 뭐 뻔한 얘기긴 한데 네. 신임 연준 의장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출렁했었어요. 항상 미국은. 근데 이번에 케빈 워시는 그동안 이제 그린스펀 이후 버냉키 이후로 네. 버냉키 때부터 우리가 이제 보통 시장과 소통을 본격화했다라고 좀 보는데 다시 그린스펀 시대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게 케빈 워시죠. 파월 체제를 좀 약간 비판 많이 하더라고요. 버냉키 때부터 싫어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차 대조표 확대하는 것도 싫어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6.5조 달러인가 정도 갖고 있는 그 채권도 아마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얘기가 한마디로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사줬던 채권을 내다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시장에서 그럼 내다 판다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예. 줄이겠죠. 줄인다는 얘기인데, 근데 또 반면에 또 거꾸로 금리는 인하하려고 해요. 대차 대조표를 줄인다라는 거는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가 똑같은데, 네. 또 금리는 인하한다고 그러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더하기 빼기 뚠더니. 영이다 그럼?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느 게 더 클 것이냐. 이걸 이제 시장이 아직 모르니까 내일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취임 이후에 직접적인 이제 첫 회의 이후에 발언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내일 아마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지금 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금리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화 아닌가요? 금리 발언이 더 주목이 되는 이제 건가요? 그렇죠. 금리 동결보다는 아마 금리 동결하는 건 당연할 거고 이제 매파적일 거냐, 조금은 뭐 완화적일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예, 그러면 내만여의 날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뭐 주식 선물 옵션까지 다 같이 미국 시장 그 시장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번 주에는 미국도 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건 예.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요일 날인데 세 번째 금요일 날인데 이번에는 금요일 날이 쉬는 날이죠. 미국은 쉬는 날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하루 땡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이 이번에 만기가 되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직격 이슈 3가지 화면으로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전이라는 이슈 속에서도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반도체주 오늘도 쉬어가고 있는데요. 그 향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조선 조정 털고 쾌속 운항하나 대미투자 특별법 이슈로 인해서 오늘 또 조선주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정을 털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 오늘 또 이 K스틸법이 시행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철강주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주로 구조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철강주에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한 원인들을 저희가 짚어봤는데 일단 FOMC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사실 케빈 워시도 사실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왔고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종전이라는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오늘도 보면 국제유가도 이제 75달러까지 좀 빠진 모습이 보여져서 그렇다면 금리 인상보다는 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조금은 좀 말하기 좀 편해졌겠죠. 예, 물가에 대한 부담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이 여파가 이제 3개월, 100일 넘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여파가 여전할 수 있고 다시 언제든지 뭐 유가는 100%를 갈 수 있다라고 그래요?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그 유가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식 유가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전쟁만 터지면 곱하기 3이에요. 60불 때 터졌잖아요. 그러면 네. 적어도 150불에서 180불 갈 수 있다. 라고 말해놓는 거예요. 일단 지르는 거죠. 예. 제가 피했던 단어인데. 네. 그래서 걔들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예, 옛날에도 뭐 네. 200불 넘어간다, 뭐 2009년에도 막 그랬다가 결국에는 다시 다 150, 160불인가요? 다 내려왔고요. 그게 나중에 30몇 불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전쟁 끝나고 나서 생각보다 빠르게 3개월 이내에 6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 예, 지금으로부터요? 아니면? 그렇죠. 지금으로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네, 끝났으니까요. 이번 주에 이제 끝난 거죠, 사실상. 네. 그러면 이번 주부터 계산해 보면 3개월 뒤면 한 9월, 그죠? 예. 그 안에 아마 육자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 전 수준까지 돌아간다. 예, 더 빠르면 전쟁이 짧았잖아요. 네. 그럼 더 빨리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어떤 분들은 호르무즈가 아직 뭐 개방이 덜 되고 뭐 그렇죠. 아직 60일 예, 아직 뭐 시설이 파괴돼서 되고. 다시 재개되려면 오래 걸리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가도 하나의 자산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죠. 미래의 가격이 떨어질 거를 미리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게 선물이잖아요, 선물. 네. 유가 선물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현물이 아닌 선물이다. 예, 3개월, 6개월 뒤를 보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개월 뒤면은 더 뒤에 거를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렇게 질러놨기 때문에 빨리 빠진다고 얘기하면 안 돼. 예.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또 없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던진 말 때문에 계속 지금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이코노미스트니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만 네. 원래 그런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오히려 지금은 금리 인상을 걱정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케빈 워시를 걱정하지만 네. 저는 케빈 워시 체제에서도 그닥 그렇게 뭐 바뀔 건 없다. 뭐 매파라 해도. 예, 아니 매파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제가 볼 땐 비둘기파예요. 그래요? 예, 비둘기파인데 단순히 이제 대차 대조표만 좀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줄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유동성을 지금 워낙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9조 달러 가까이를 풀었어요. 미국이 연준이 네. 8조 달러인가 그게 풀었죠. 예, 그러면 그게 아직 회수가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유동성이 있는데 굳이 연준이 돈을 더 풀 필요가 있을까? 예,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요. 그분은. 근데 그건 이제 서서히 합니다. 서서히. 천천히 하는 거고 금리는 인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예, 뭐 절삭 평균부터 시작해서 뭐 코어 CPI 이런 거 보면서 생각보다 물가 안 올라갔는데 일시적인 거야라고 얘기할 정도의 충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3, 4월 달에 4, 5월 달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6월 달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월비 대비 떨어지는 속도가 빠를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 보면 오히려 연말쯤 가면 금리 인하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연말쯤에 금리 인하 얘기 나올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그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애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라는 말씀. 사실 그 대표님이랑 저희가 방송을 하면 늘 비슷한 말씀 계속해서 하시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마디 더 듣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신경 안정제를 맞는 것처럼 오늘도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힘을 못 내니까 네. 정말 가는 거 맞아요? 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삼전닉스 주가 방향 어떻게 보세요? 이제 2배짜리 ETF 거래하면 재미없으실 거예요. 2배짜리가 재미없다고요? 예.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줄어들 거니까. 아, 예, 그렇죠. 오늘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플러스를 내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2% 마이너스고 예. 이 두 회사는 좀 이제 속도 조절하겠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속도 조절하기 시작했는데 이 혼자 가긴 어렵습니다. 마이크론 어제 빠진 걸 보면 속도 조절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면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1,000불, 1,200불도 갈 수 있고 뭐 1,600불도 갈 수 있겠지만 네.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적어도 올해 안에 한 40만 원 근처는 갈 거로 같고 네. 하이닉스도 적어도 저는 한 300만 원 이상은 갈 거로 보는데 네. 중요한 건 이게 속도가 그동안 너무 빨랐죠. 예. 예,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어, 예, 그럼 지수는 조금 느리게 갈 거고요. 종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은. 뭐 6월 지금 아직 중순이니까 네. 적어도 한 7월까지는 그럴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7월 달에 7월 초까지는 아마 그렇게 가겠죠. 7월 7일 날 어느 정도 삼성전자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물론 이제 6월 25일 날 마이크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네. 뭐 그다음에 7월 7일 날 삼성전자의 그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근데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예, 이제 마이크론은 EPS가 한 20불 가까이 예측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미 뭐 거의 뭐 93조, 95조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주면 다행이죠. 거기에서 서프라이즈가 엄청 나오기는 어렵다. 두 회사 모두. 그거보다 좀 밑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밑돌게 되면 또 실망할 수도 있죠. 아, 주가는 조정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대감을 채워주느냐. 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를 몇 년 보면 기대감보다 조금씩 더 잘했죠. 예, 그 정도 수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 느려질 네. 수 있고 그러면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는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이미 많고 그거 너무 많으니까 뭐 삼성물산, 뭐 삼성생명 담고 막 이랬잖아요. 네. 물론 이제 신규 수요들이 있습니다. 뭐 새로운 상품들이 막 설정이 해외에서 되니까 신규 수요들은 들어올 텐데 그게 폭발적으로 지금 뭐 기관도 담아야 되고 외국인도 담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살 만큼 다 샀거든요. 그러면 좀 이제 최근에 이제 앞으로는 신규 수요는 좀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올라가는 속도도 막 급하게 올라갈 때는 어떨 때 올라가죠? 뭐 숏을 쳐놨는데 갑자기 너무 좋아진다 그러면 뭐 소스퀴즈가 나온다든지 쇼커버링이 나온다든지 예. 아니면 서로 못 사서 안달일 때 올라가죠. 근데 지금은 서로 못 사서 안달인 게 아니라 다들 갖고 있어요. 그죠.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좀 속도가 숫자 확인해가면서 느리게 숫자를 쫓아가는 형태, 뭐 밸류에이션도 서서히 올리는 형태가 나올 거고 지금 다른 종목들이 이제 그럼 수익률 게임 해야 되잖아요. 기관들 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봐야 뭐 하루에 1% 오르고 뭐 2% 오르고 뭐 빠지면 1% 빠지고 이러면 그럼 재미없다라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있겠다. 딴 데로 눈을 돌리죠. 최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단타 쳐도 수익이 났지만 이제 그게 안 되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더 수익이 좋은 데로 옮겨가겠죠. 중형주 단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아, 반도체 중소형으로요? 반도체가 됐든 뭐 소부장이 됐든 아니면 뭐 바이오가 됐든 뭐 지금 뭐 아. 조방원이 됐든 지금 네네네. 뭐 이번 주 보니까 조선방산 원전이 한 번씩 쳐주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이제 흐름이 조금 바뀌는 그러니까 좀 확산 기조로 가죠. 시장은 조금 재미 없어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 재미 없는데 상승 종목은 많이 늘었죠. 네. 예, 오히려 이게 더 건전하게 좀 잘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부장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또 빠지고 있거나 그런 어떤 주춤하는 모습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 6월 25일에 마이크론 실적 그리고 7월 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횡보 구간이라면 소부장은 좀 어떨까요? 그래도 힘을 낼까요? 소부장도 이제 엎치락뒤치락 할 텐데 이미 고점을 뚫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익 IPS가 뭐 어제 급등했다가 뭐 네. 어제 또 급락했다가 뭐 이런 이제 흐름을 보였죠. 뭐 예를 보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원익 IPS 그러네요. 보면 네. 예, 엄청나게 19만 원까지. 횡보하다가 이제 박스권을 뚫었죠. 네. 이게 한 14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뚫고 나갔는데 돌파한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 신고가가 갔는데 이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다시 오늘 올리죠. 네. 이틀 빠졌는데 어제 많이 빠졌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왜 빠져요? 뭐 무슨 악재 있었나요? 없었죠. 그냥 조정입니다. 5일선 조정. 아. 예, 그냥 여기서 조정 받다가 또 다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지금 장비주들의 모멘텀을 만들어준 건 결국에는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들을 계획을 발표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네. 미리 땡겨온 거잖아요.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데 그래 어차피 증서를 근데 2배, 3배 한대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들도 조정시 매수 관점은 맞다. 지금 밸류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성장성을 보고 사겠죠. 그 밸류는 아마 좀 있으면 이제 가이던스가 바뀌면서 네.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회사들 보면은 예전에 50배 이랬는데 지금 20 몇 배예요. 주가는 별로 안 빠졌는데 네. 예, 그 얘기는 가이던스가 올라간 거죠. 아, 계속 바뀔 수가 있군요. 그럼요. 이게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 네. PR은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면 또 이제 부담 없네 그러고 또 사고 이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앞서 언급하신 이 조선주, 오늘 조선, 철강주 위주로 굉장히 뜨거운데요. 대미투자특별법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인데 일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하나오션이나 하나오션 오늘 뭐 7%대, 삼성중공업 3%대, 한국조선해양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HD현대 중공업도 한 3%대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좀 좋은 흐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지난 한 2주 정도 조선주의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는 이제 돌릴 때가 된 거죠. 그동안 좀 많이 빠지긴 했죠. 거의 작년 10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우리 경주 에이펙 행사 네.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그때가 단기 고점이었고 그 이후에도 좀 올라간 종목들은 있긴 하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힘센 엔진 때문에 한번 올라간 거지 조선업으로 올라간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지금 하나오션은 뭐 하나오션이 결국에는 방산 쪽에 또 조금 더 쏠려 있죠. 네. 잠수함과 그다음에 KDDX라고 차세대 구축함 사업을 또 따냈고 이번에 그게 KDDX를 아무도 관심 안 가졌는데 사실은 그게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거고요.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쾌거입니다. 특히 구축함 쪽은 원래 현대중공업이 더 강했는데 네. 이번에 하나오션이 뺏어왔죠. 예, 그래서 그것도 거의 한 8조 가까이 되는 규모인데 이걸 일단 뺏어온 거가 굉장히 좀 큰 호재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하나오션이 조금 더 강한 이유는 물론 이제 그 잠수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죠. 캐나다 정상과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지금 G7 가 있는데 네. 뭐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요즘 뭐 그렇게 이슈가 조명이 되진 않네요. 보도를 안 해줘요 원래. 요즘에 대통령에 대해서 보도를 잘 안 해주죠. 그래요? 예, 오히려 당 대표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그죠. 양 정당의 어떤 대표 그렇죠. 이슈가 더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만난 사람이 지금 만난 정상회담을 이제 다자회이기 때문에 네. 따로 약속을 잡아서 뭐 한두 시간씩 얘기하는 이제 회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독일 총리랑 캐나다 총리입니다. 슐츠와 마크 카니. 예,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방산 관련된 얘기를 했죠. 예. 우리가 어제 LIG가 라인메탈과 협업을 한다, 뭐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일을 한다라는 것들은 LIG가 단독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방산 기업이 단독으로 외국과 합작 법인을 만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라에서 허가 안 해주면. 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후속 논의를 하는 것 같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협력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독일 총리 만나서는. 네. 그럼 캐나다 총리 만나서는 뭐 영업한 거죠. 야, 웬만하면 우리 잠수함 써라. 예.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걸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18일 날 내일부터 대미 특별 투자법이 뭐 일단 발효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에 대한 기대감. 네, 그 첫 번째가 조선은 당연히 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원전 관련된 얘기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지금 LNG 터미널 얘기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네. 이제 강관주들이 좀 움직이죠.
아, 오늘 강관주가 제일 뜨겁습니다. 예, 그래서 철강주보다는 강강주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철강주와 강관주의 차이를 설명해 주실 철강은 것 이제 같아요. 보통 이제 철광석을 가지고 철을 만드는 게 이제 포스코 제철, 네. 포스코홀딩스죠. 옛날 이제 포스코, 그 다음에 현대제철. 현대제철. 이 두 회사밖에 없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철을 만드는 네. 원석 그 원래 돌에서 철을 뽑아가지고 만드는 건 이 두 회사고 그거를 그 원료를 가져다가 이제 가공하는? 게 이제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 지금 강관주들은 또 그걸 가져다가 파이프를 만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거는 아마 대부분 이제 강관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죠. 이제 강관주. 예, 대미 특별법이 이제 투자 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잊어버렸던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든지 아, 그 다음에 LNG 터미널 관련된 것들이 빨리 진행이 되겠죠. 네. 미국 LNG 터미널도 하나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도 우리나라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쪽에 저기를 갖고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틸 관련된 스틸이라고 써 있는 종목들이 많이 가요, 그죠? 넥스틸, 휴스틸, 예, 뭐 이런 넥스틸, 것들. 뭐 휴스틸 이런 종목들.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하이스틸 이런 하이스틸. 종목들. 예, 이런 종목들이 다 강관주입니다. 그런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시가총액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네. 사실은 미리 잡고 이거 하기보다는 이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죠. 아, 길게 본다는 길게 보기는 좀 느낌보다는요? 어렵고 예. 이게 사실은 실적이 아직은 뭐 지키는 게 아니고 기대감이니까. 예, 뭐 오늘 보면은 이제 뭐 부국철강 같은 것도 윗골이 많이 달죠. 예. 예, 금강철강도 예, 윗골이 많이 달고 있고. 예, 근데 오히려 하이스틸은 또 상한가가 있고. 아, 예, 이제 이거 중구난방입니다. 아주.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네. 어떤 건 상한가고 어떤 건 윗꼬리가 달리고. 그러니까 이제 좀 가볍고 한 종목들이 더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높고요. 하이스틸이 제일 작아요. 시가총액이 853억입니다. 아, 그럼 진짜 말 그대로 테마성이네요. 원래는 이제 미국의 그 공장을 갖고 있는 건 휴스틸이랑 넥스틸이에요. 예. 예, 그럼 넥스틸은 시가총액이 한 4,200억 정도까지 되고요. 네. 휴스틸 같은 경우는 2,700억 정도 되는데 넥스틸이 공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아마 요것 때문에 조금 더 사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넥스틸이 넥스틸. 제일 안정적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연스럽게 조선주에서 이제 철강 관련해서 넘어오긴 했는데 그러면은 그 질문은 좀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또 이제 이 조선주 중에서도 조선 기자재주가 좀 또 뜨겁습니다. 한화엔진이나 뭐 HD 현대마린 엔진, STX 엔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기자재주와 더불어서. 조정이 많이 받았으니까 네. 오늘 어제 또 뭐 이제 보고서 나온 종 또 마린 솔루션도 나왔었고 근데 뭐 오히려 좀 약하고요. 네. 기자재가 조정이 더 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더 세게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도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엔진 쪽이 제일 빠르게 나오죠. 예, 엔진 쪽은 뭐 은근히 기대하는 게 뭐죠, 우리? AI 데이터 센터용 그렇죠. 네. 예, 그 전력 관련해서. 예, 그래서 지금 HD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에서 탈락됐음에도 주가가 잘 버티는 이유는 힘센 엔진, 예, 그리고 또 이제 상선 수주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되게 재밌는 건 조선주들이 수주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수주가 작년보다 많은데 5년 내 주가는 최대라고 막 예,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수주가 별로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마스가 때문에 먼저 땡겨놨던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주가가 수주를 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임계점이 다다르면 어느 순간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은 뭐 엄경화 위원님 말씀 따르면은 내년에는 한 20%대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 조선주가. 예, 그러면 지금 10%대 나왔다고 놀랐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와. 예, 그러면 이제 더 좋겠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네. 프로젝트가 FLNG를 수주했다라고 했는데 3만 원 찍고 그냥 빠졌어요. 예, 4조 2천억인가 뭐 그런데 규모가. 네. 이거 좀 있으면 조명을 못 받았네요. 이게 또 3개를 원래 계획하고 있거든요. 델핀 프로젝트가. 네. 그중에 하나 나온 겁니다. 2개 더 나올 수 있죠. 그게 연내에 나올지 뭐 내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그러면 FLNG만 가지고도 삼성중공업은 돈을 엄청 벌고 있다. 이게 배 뭐 한번 수주하면 세척해도 뭐 몇천억 이러잖아요. 그죠? 네. 조 단위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거의 상선 한 10척 가까이를 8척에서 한 10척 가까이 수주받은 거랑 똑같은 규모죠. 네,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있다 시장이. 근데 무시를 이제 안 하겠죠.
그동안은 이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간 건데 예, 더 좋은 게 지금 약해지면 야 우리가 이거를 너무 홀대했네 그러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뭐 대형주 위주로 봤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포트 분배할 때 그래도 하나는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걸 가져가면 좀 좋을까요? 이제 뭐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할 텐데 네. 저는 이제 지금은 하나오션이 조금 더 매력적이겠죠. 예, 하나오션.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 하나오션이 좀 낫고 네. 그다음에 내가 길게 보겠다라고 하면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도 나쁜 거 하나도 없죠 지금 신고가 여기 보면 주봉 보면은 그래도 우상향 중인 게 여기예요. 꾸준히 올라가네요. 예, 하나오션은 보면 변동성이 좀 크죠. 네. 여기는 아직 하나 시스템이랑 이제 주식 스왑한 게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여기 또 올라가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지를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계약 기간이 안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엔진주 중에서는 하나 엔진 사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 엔진. 예, 하나 엔진 사시면. 네, 규모가 알겠습니다. 제일 크니까. 앞서 언급하셨던 철강주 조금만 더 질문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K스틸법이 오늘부터 이제 시행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상승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재건 모멘텀까지도 있잖아요. 철강주, 앞서 말씀하신 강관주는 약간 좀 테마성으로 접근한다면 철강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제 철강주도 보면 동국제강이나 네. 그다음에 오늘 현대제철 이런 거 보면 약하죠. 그러니까요. 힘이 거의 없더라고요, 오늘. 그 K스틸법은 뭐 그닥 그렇게 그냥 좀 도와주는 거죠. 근데 철강의 수요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 미국 중국이 구조조정 한다는 이유로 조금 가격이 좋아지는 것뿐이죠. 예, 그래서 현대제철 투자 포인트가 다 다른데 현대제철은 새만금에다가 이제 현대제철그룹이 뭔가를 하잖아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밸류가 워낙 싸요. 현대제철이 PBR이 0.24예요. 0.24. 0.24요? 0.24. 예, 와. 보통 철강주들이 좀 저PBR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치는 크고 자산은 많은데 네. 주가가 이제 잘 안 가니까요. 허접하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돈을 영업이익이 확확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예. 21년도에 2조 4천억 벌었어요. 현대제철이. 근데 지금 2천억 벌어요. 작년에 2천억 벌었어요. 올해 4,700억 번답니다. 그렇게 매력이 느껴지지는 않네요. 그렇죠. 이제 업황이 회복되는 물론 이제 계획상으로는 점점 좋아지기로 돼 있는데 이걸 믿어주느냐. 네.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들은요 선행하지 않고요 후행합니다. 확인하고 올리고 확인하고 올리고. 예, 근데 이제 오히려 모멘텀으로 보면은 새만금지구가 더 큰 것 같고 네. 그다음에 0.2라는 거는 좀 올리긴 해야 되겠죠. 예. 뭐래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돌아가시려고 이제 돌아가시기 힘드신 분 있잖아요 지금 정몽구 회장님 전 회장님 예. 지분이 11.8%가 있어요. 현대제철에. 예. 그럼 이거 주가 올라가면 정의선 회장님 입장에서 별로 안 좋겠죠. 알겠습니다. 철강주 알겠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얘기까지 마무리해 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 토픽 어떤 종목인지 꼽아주시죠. 예. 오늘은 조금 작은 종목 HD 건설기계. HD 재건 이슈인가요? 재건 이슈도 묶일 수 있는데 네. 재건보다는 이제 여기는 이제 굴삭기니까 네. 지금 실적을 보고 가자. 실적. 예. 실적이 잘 나오나요? 2분기부터 올해 아마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PER도 한 13배밖에 안 되고요. 실적 한번 가이던스 보면 이 가이던스는 계속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2분기에 지금 1,9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좀 잡아놨습니다. FM 가이드상으로는. 근데 연간으로 보면 올해 지금 6천억 이상, 작년에 1,700억 벌었는데 물론 이제 합병의 효과도 있겠지만 점점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생각보다 좋은 게 아프리카, 유럽, 중동 수요가 증가하고 그쪽 있다. 사업이군요.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 쪽은 왜 아프리카요? 왜 굴삭기가 많이 팔리냐면 자원 개발. 아. 예. 그래서 자원을 캐내려면 땅 파야죠.
그래서 굴삭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유럽은 인프라 구축. 전력기기 뭐 이런 거 포함인가요? 아니라 이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네. 유럽이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러시아가 만약에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쫙 정비를 해봤더니 네. 예, 도로고 철도고 지금 다 엉망입니다. 예, 탱크를 실어서 탱크가 도로를 지나가면 도로가 망가져 버려요. 예. 예, 그리고 철도에다 기차에다 실으면 철길이 내려앉습니다. 그게 부실하니까 예, 재정비를 하겠다. 다시 짓죠. 예. 예,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토목 수요가 많습니다. 러우 전쟁 이슈로 인해서. 예, 그걸 방산비로 쓰고 있어요. 예, 길을 다진다, 방산 다시. 인프라 구축. 예, 이거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유럽 수요도 많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수요, 그리고 중동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옛날에 두산 인프라코어랑 합병한 거기 때문에 예. 예, 합병 효과도 크고 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방산 좋아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 있죠. 뭐 장갑차에 들어가는 엔진 이런 것도 여기서 만드니까 예, 그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도 예쁘게 빠졌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네요. 예, 그래서 고점 충분히 4월 여기서 이후에.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가 손절가도 제시해 주시죠.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보시고 2차 목표가는 18만 원 아닌가요? 18만 원. 예. 18만 원 보시고 뭐 잘하면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건설기기 오늘 장 탑픽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디세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